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인천과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도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마저 우려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한평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 2명과 교사 1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입니다. 전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80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나머지 감염 의심 환자 15명에 대한 확인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확인 나와요. 잘했어. 끝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11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환자까지 발생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는 도민 호소문을 내고 강화된 방역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접촉자 2,225명을 전수 검사하고 295명을 자가 격리하는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에 한평 지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업은 일주일간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격리해 강화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남도는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가 빨라 감염 위험성이 크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과 추가 접종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 합창단 모임과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는 등 3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남에서는 무안과 영광 등 8개 시군에서 74명이 확진되면서 오늘 하루에만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10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가 어린이집과 식당,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일주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나 별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대책 없는 행정이라며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교 시간을 앞둔 광주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 옆 황색 실선 위로 여러 대의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된 차들입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도로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현수막까지 버젓이 걸려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도로 옆으로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반경 200m 이내에는 공용주차장은 물론 유료 주차장도 한 곳도 없습니다. 지하철역도 근처이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량 대수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대책까지 이제 실시된다고 하니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빽빽히 들어선 불법 주차 차량들 사이로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이 무색합니다. 일부 주택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해준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역부족입니다. 계도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예고된 상황. 1월 1일부터는 저희 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일단은 이제 전면 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전면 시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 없는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3일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일주일간 방역패스 신규 도입 시설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날부터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PC방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패스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이용이 금지됩니다.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13일 월요일부터 거점 주유소 단 한 곳에서만 판매하던 차량용 요소수가 광주 15개 주유소에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요소수는 지역 수입업체가 베트남에서 긴급 수입한 차량용 요소수로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30리터로 일일 구매량이 제한됩니다. 주유소는 서구 2곳, 북구 4곳, 광산구 9곳인데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전남에서는 조선산업 인력 수급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이 발표됩니다. 전라남도 등 4개 지자체와 현대사무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목포대 신해양산단 캠퍼스에서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를 열고 조선산업 인력 수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고용미기 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하고 정부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에 서남권 산단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16일 목요일에는 아이콘 광주 2021 개막식이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전 세계 인공지능 강국 7개국에서 30여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산업융합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개인이 쓴 기록물이 총서로 만들어져 발간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5.18 때 학생과 공무원 등 16명의 일기를 모은 5월 일기와 현장을 목격한 기자들의 취재 수첩을 엮은 5월 취재 수첩을 총서로 만들어 발간했습니다. 5월 일기와 5월 취재 수첩은 5.18 현장의 기록을 생생하게 쓴 점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평화통일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성인의 66.4%, 청소년의 59.3%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성인 5.2%, 청소년 7.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지역 성인과 중고등학생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대구와 세종의 집값이 뚝 떨어졌는데 공급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광주 지역에 10,000세대가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과 대구의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종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6개월 넘게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한때 가격이 치솟았던 대구도 지난 3월 이후 내리막을 시작해 지난달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이들 두 지역의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주택 공급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1만 1,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고 세종시도 17,000세대가 공급됐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가격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또 공급량이 좀 별로 없으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광주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대구와 세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누적된 공급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세종과 대구의 사례가 광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광주는 올해 아파트 공급이 2,700세대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늘어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10곳 중 마륵과 봉산, 우남산, 신홍 등 4곳이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고 송암과 일곡, 수량 3곳도 내년 하반기 분양을 계획 중입니다. 광주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들도 내년 분양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10,000세대가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셋값이 오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집값 추가 상승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판단도 여전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발굴 육성하는 전국 순회 캠페인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청년 정치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가 미래의 이재명이다를 주제로 박용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정위원장 등 기성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청정위가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당 소속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종합평가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이틀 동안 해당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대면 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각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 리더십, 직무 수행 지지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당은 무소속과 3선 제한을 뺀 17개 단체장 가운데 하위 20%인 3명에 대해 경선 불이익을 줄 예정인데 최종 결과는 내년 2, 3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수해 원인 감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수해민 고통을 외면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수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민을 위해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밝히는 감사원 감사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제기된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감사원이 기준도 없이 탁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광산을 비롯해 인천 부평, 전북 익산 등 3곳을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을 들여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상권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는 구도심에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